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이 홍준표 대선 후보죠. 네. 이분이 이재명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주 이 이재명 이분은 홍준표가 이 상당히 머리가 조직적이고 또 이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잘 하는 아주 잘 들어맞는 예측이 잘 들어맞는 그러한 해안을 갖고 있다고는 평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 특히 정치적인 그 센스 촉이 발달이 돼가지고 척 보면 척삼천리라는 그러니까 홍준표의 예상, 홍준표의 타겟은 상당히 어, 정확하게 큐피트 화살이 꼽힌다라는 얘기가 있는 분인데 이 홍준표가 형수 쌍욕을 한 그 이재명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막 가는 인생에 팬덤이 생겨나서 참 신기하다 그랬습니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아주 신기하다 그랬습니다. 큐리어스하다. 형수 쌍욕한 이재명을 갖다가 그런 막 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그를 좋아하는 팬덤들이 생기냐 이거야. 도대체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막 가는 인생에도 팬덤층이 생겨서 상당히 의구심이 된다는 겁니다. 저렇게 막 살아도 어떻게 국민들이 표를 찍어주느냐 이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 이재명은 지역 갈등을 부추겨서 이제 후보가 되고자 하고 그래서 백제가 어쩌고 저쩌고 또 난리를 치고 있다. 이런 것을 또 비판을 세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오선 중진 홍준표 지난 대선에서 2등 한 사람입니다. 예. 24.3%인가 23.4%인가 하여튼 야당에서 제일 높은 수치를 가졌습니다. 24.3%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서 형수 쌍욕, 무상연애 이분이 아마 말을 지어낸 것 같아요. 무상연애. 무상연애가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김부선 씨를 두고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 어? 하는 그런 추측이 들 정도로 말이죠. 무상연애, 지역 갈등까지 부추기고 있고 막 가는 인생을 살아도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통령 후보 팬덤층 그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분들이 생겨나는지 도대체 신기하다 이렇게 하면서 일갈했습니다. 말은 부드럽겠지만 그 안에는 칼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SNS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호남 후보 불가론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1500년 전 역사까지 소환해가지고 백제 불가론을 외쳤다. 이것도 참 웃기는 얘기죠. 1500년 전 역사까지 소환해가지고 백제 불가론을 외친 거. 그러고 난 다음 민주당이 그토록 외치는 지역 갈등 해소를 역이용해 보려는 경선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지난 23일 중앙일보하고 인터뷰에서 민주당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출마했는데 그중에서 지사가 왜 필승카드라고 생각하느냐 는 기자의 질문에 한반도 5천년 역사에서 소위 백제, 호남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지 않냐. 현실적으로 이 카드가 뭐냐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확정력이고 전국에서 골고루 득표받을 수 있는 후보는 나라고 생각한다. 이런 답변에서 바로 한반도 5천년 역사, 백제, 호남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화근이 돼 있습니다. 이 백제는 말이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백제냐면 호남,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심지어는 경기도까지가 백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부권, 충청권, 호남권이 전부 백제였기 때문에 모두를 싸잡아 얘기한 것이 돼가지고 완전히 지금 요즘 이재명은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주의를 해서 덕을 보려고 하다가 그 지역주의
말을 잘못해가지고 중앙일보 기사를 본 사람이라면은 삼척동자라도 이재명 후보가 지역주의를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은 상당히 곤혹을 치른다. 벌써 홍준표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재명이는 안 돼. 이낙연으로 아마 낙착될 거다. 다른 사람은 낙착되지. 이재명은 1등 하더라도 안 될 거다. 라는 걸 미리 홍준표는 얘기를 예언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준표의 정치적 해안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홍준표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반듯하고 자기 길을 자기가 딱 간다. 소신과 신념이 강하고 그리고 구질구질한 그런 거 없이 깨끗하게 자기 스타일대로 또 정책도 아주 밝은 정책이 많습니다. 반값 아파트를 한 15년 전에 얘기했다가 그때는 제가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 사회주의 정책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이번에는 또 4분질 쿼터 주택 정책을 내놨는데 그게 상당히 묘수입니다. 묘책입니다. 미리 현실적인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꼭 필요한 어떤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이런 아주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고 국가의 땅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집 소유는 본인 개인이 하고 땅은 국가 거니까 그 대신 뭐 거기에 해당되는 그것만 내면서 이 집을 갖다가 완전히 주거를 안정을 시키자라는 그 싱가포르식 그런 뭐 주거 정책 그보다 훨씬 전향적으로 발전된 주거 정책을 생각하는 그런 홍준표의 그 해안이라든가 그 두뇌는 상당히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아마 정책을 홍준표에게서 산다면 홍준표 대표는 상당히 부자가 될 것 같아요. 홍준표의 정책은 머릿속에 그 지적 재산권은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경영에서도 탁월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 우리는 그런 것도 엿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빠졌는데요. 이 형수 쌍욕한 거 있잖아요. 이 홍의원이 이런 얘기 했죠. 형수 쌍욕을 했는데 무상연애 이제는 지역 갈등, 형수 쌍욕 플러스 무상연애 플러스 지역 갈등 세 가지까지 부축해가지고 경선 후보가 돼보고자 하는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저는 대통령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저렇게 인생을 막 살아도 국민들이 표를 콱콱 찍어줄까 하는 의구심이 문득 들었다는 그 홍준표 말을 듣고 저는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말을 이렇게 명료하게 또 코믹하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정말 채플린도 웃을 채플린도 기가 막혀서 웃을 말을 간단하게 형수쌍욕에 무상연애 이제는 지역 갈등까지 부추겨 경선 후보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표를 줄 수 있는 국민들이 있을까? 저렇게 인생을 막 살아도 국민들이 찍어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문득 들었다는 그 홍준표의 그 이 자문자답하는 이것이 아주 히트입니다. 좌충우돌 막 가는 인생을 살아도 일정한 팬덤층이 생겨나는 게 참으로 신기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무덥고 짜증나는 여름날 국민과 민주당 지지층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이재명 후보지만 그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 우리는 참 좋다. 이 야권으로서는 참 좋다. 크게 힘 안 들이고 정권교체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홍준표가 아침에 미소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네. 홍준표는 대권 선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의 미래가 어떨지 잠옷 궁금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건, 야권 단일화가 돼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야권 단일화. 거기 플러스 그렇게 해서 정권 교체가 돼야 됩니다.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다 불행해진다. 바로 이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르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